군무원 수강생 여러분, 27년 대비 우리 군무원 행정학 커리큘럼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 커리큘럼을 꼭 좀 보시고 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1년간의 학습 계획을 자세하지는 않지만 좀 포괄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해커스 군무원 학원에서 행정학을 담당하고 있는 송상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지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행정학이란 과목 자체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직 군무원을 보신 분들은 국어나 행정법이나 굉장히 좀 어렵지만 좀 점수가 잘 나와요. 행정학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년도 시험 문제도 국어나 행정법은 100점 맞았다, 하나 틀렸다는 수험생이 많지만 행정학은 80점 정도가 맞으면 합격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과목일수록 내가 좀만 똑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좀만 더 군무원의 출제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수험생이 점수가 좀 높았어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는데 이 커리를 꼭 좀 이수를 하셔야 돼요. 커리를 꼭 좀 이수하셔야 됩니다. 26년도에 출제된 해설 강의하고 해설지를 올려놨는데 어디에서 출제됐다는 것을 제가 그 밑에 전부 다 표기해뒀거든요. 해설지에. 해설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 해커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기출문제 해설에서 군무원 해설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게 너무 방만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에 기반해서 딱 시험에 나올 출제 포인트를 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가장 핵심 또 이거예요. 순환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신경향 테마, 그다음 문제풀이, 기출 문제부터 실전 동영까지 이런 순환 반복을 통해서 기본 이론 때 몰라요. 배운 것에 30% 정도밖에 소화를 못 합니다. 근데 심화 때 좀 더 얹고 자꾸 이걸 반복하면서 합격권 점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학 어떻게 출제되었고 27년도에는 어떻게 출제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행정학의 구성이 뭐냐면 총설, 정책학, 조직론, 인사, 재무, 환류로라는 건 책임과 통제라는 뜻이에요. 전자정부론, 그 다음에 지방행정인데 이 원의 크기만큼 출제가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합격을 하지 않고 일정한 점수만 받겠다 그러면 일정한 부분만 하면 되죠. 네, 합격을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사회과학으로서 여러 부분의 이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경제학의 이론도 들어와 있고, 경영학의 이론도 들어와 있고, 정치학의 이론도 들어와 있고, 통계학의 이론도 들어와요. 물론 통계학은 수치가 아니라 통계적 검증이에요. 검증을 어떻게 한다는 이론만 알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숫자를 주고 검증하라는 표현은 안 합니다. 우리가 정책평가 그런 거 할 때. 그래서 이런 여러 이론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기본 이론 수업 들을 때 저 욕 많이 해요. 니는 안다고 가르치는데 난 하나도 모르겠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의 어떤 니드를 받아들여서 우리 해커스 군무원 학원에서 27년 대비부터 좀 획기적인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22년부터 25년까지 최근에 출제 경향이죠. 군무원만의 시험의 패턴이 정착되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그러면 군무원만의 시험 패턴이 뭐냐? 그것이 행정직 9급과 7급의 중간 영역의 난이도로 출제돼요. 그래서 행정직 9급보다는 어렵게 출제돼요. 7급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영역으로 난이도의 포지션을 정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도 다 다루죠. 그래서 우리 군무원 행정학을 수강한 수험생들은요, 행정직 9급의 행정학 문제는 전부 다 고득점이에요. 아주 점수가 높습니다. 왜?
약간 더 높은 레벨로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 단순한기 역시 나옵니다. 근데 전반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 이게 이제 좀 맞아. 요게 이제 이 두 가지 전반적 이해도하고 신경영 테마가 이제 행정지 구급보다 더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한기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전반적 이해도 측정 문제와 신경학 테마의 문제는 이제 비중이 확대돼요. 이번 26년도 우리 군무원 행정지 구급 문제도 뭐예요? 너지 이론, 수기 민주주의, 규제 샌드박스, 여러 가지가 나오죠. 정보통신법상 개념. 이런 출제의 경우 수험생들의 점수 편차가 커요.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26년이죠. 26년도의 출제 경향은 자 보겠습니다. 좀 요건 좀 길어요. 왜? 26년도에 출제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행정학 시험은 난이도 상중하가 이제 균형 있게 출제됐습니다. 똑같아요. 기존의 패턴대로 단순 암기용보다는 행정학 개념의 이론의 정확한 이해와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출제됐고 기존 기출의 조합이나 변형도 출제 당연히 됩니다. 그러니까 25문제 중에서 기존 기출의 조합이나 변형이요 12문제예요. 근데 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이상의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업이 1년간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신경양 테마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반영하여 전반적 이해도와 신경 테마 문제가 합격을 결정하는 이제 포인트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년도 출제 경향에 일부 문제 오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설 강의나 총평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 근거로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하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너지 이론, 규제 샌드박스, 수기민주주의, 전자정보법상의 개념 등은 이제 신경양 테마에서 우리가 주로 다룬 거거든요. 우리가 수업 시간과 문풀에 다룬 영역인 신경양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이제 출제됐습니다. 뭐 해설 보시면 뭐 거의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뤘던 문제와.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년이 목표잖아요. 27년도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제 행정학 90점과 합격을 이끌 송성호 행정은 이제 합격 커리큘럼인데 왜 90점입니까? 100점 거의 안 나와요. 행정학에서요. 자, 볼게요. 24년도 우리 육군 행정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컷이 84였어요. 25년도에도 컷이 84였어요. 근데 국어나 행정법이나 행정학이 전부 다 점수가 낮아요. 왜? 어렵게 출제하니까. 그러면 행정학에서 83만 맞으면 다 합격한 거죠. 다른 데에서 점수가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80점 정도로 예측을 합니다. 행정학을. 근데 합격권 점수를 해서 행정학 90점과 합격을 이끄는 이제 커리큘럼인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행정학이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9월, 10월이었어요. 기본 이론이. 근데 올해는 3개월간 해요. 물론 이 8월은 주당 4시간만 해요. 주당. 일주일에 4시간만 하고 9월, 10월이 주당 8시간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개념 파트 그런 거 있죠. 총설 파트에서 나온 딱 보니까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 것은 이제 출제되는 비중에 따라서 정말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커리하고 27년 대비 커리. 그럼 이제 11, 12월에 이제 합니다. 그 다음, 이건 이제 주당 8시간이에요, 주당. 그러니까 8주죠? 64시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7년, 내년이 되면 1, 2월하고 이제 3, 4월에 기출문제 및 신경학 테마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실전 동영은 이제 5월부터 7월이죠. 보통 우리 7월 첫 주에 보기 때문에 시험 당일까지 이제 실전 동영으로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년간의 27년 대비 군무원 행정학의 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학의 이제 학습 전략이 우리가 난이도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될 거잖아요. 그럼 뭐 60점까지가 뭐냐? 초급 난이도라 그래요. 초급 난이도. 그러면 이런 초급 난이도는 주로 기본 이론 시간에 다뤄요. 그다음에 중급 난이도죠. 이건 주로 심화 때 다뤄요. 얘는 신경향 테마 때 주로 다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0점을 안 가더라도 꼭 90점은 좀 목표로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 단계별로 어떤 학습 전략이냐면 난이도 하죠. 기본 이론 수업이었잖아요. 그럼 교재는 27년 대비 송상훈 명품 행정학 기본서입니다. 기본서. 이때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차짝의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25문제 중에서 뭐 12문제에서 15문제가 여기에 이제 핵심이 되는 거니까 핵심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단원별 이제 핵심 기출 지문을 이제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 보조 자료를 줍니다. 인강 수험생들에게는 이제 업로드 해드리고 OX 문제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학습을 합니다. 그다음 아니죠. 중입니다. 중. 심화 이론은 이제 명품 행정학 기본서예요. 기본서. 항상 기본서가 핵심적인 교재예요. 그다음에 보충 교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을 가지고 만든 보충 교재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학 개념의 이론의 정확한 이해를 하는 거죠. 심화 때 앞뒤를 연결하면서 좀 이해를 하는 거고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걸 통해서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상이죠. 신경향 테마입니다. 27년 대비 신경향 테마 및 난이도 중상의 문제가 있어요. 이 신경향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로 26년에는 테마가 26개 테마로 있었어요. 네,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7년에는. 늘어나더라도 30개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테마 30개 정도로 지금 27년 대비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의 26년 교재는 테마가 26개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난이도 상 문제가 있어요. 쭉 그걸 가지고 합니다. 이번에 뭐 1억에서 많이 적중이 됐죠. 그래서 신경학 이론과 최근 중시되는 법령 조문을 정리하여 비교 위의 점수 획득, 즉 나의 경쟁자들보다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보겠습니다. 이 신경향 테마를 수업을 한 것이 아마 학원과에서 제가 처음일 겁니다. 우리 군무원 수업을 하면서. 근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해커스 군무원 학원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다뤘는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했지만 올해 나온 거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잖아요. 이것만 해도 네 문제예요. 4사 16점이에요. 자세나간데 이런 신경향 쪽을 핵심적인 문제 적합하게 문제화시키고 설명을 하는 데는 우리 학원이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경향 테마를 가지고 상을 다룹니다. 상을 다루고. 그럼 여기까지 배웠잖아요. 그럼 배우면 기억이 안 남아요.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난이도 하중상을 공고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딱 중간고사가 있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시험 범위가 결정돼요. 수업을 들었어요. 시험 범위까지 수업을 들었어요.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문제도 풀어보고 막 체크해 가면서 반복하고 기본서를 봤더니 뭐가 있다? 아, 선생님이 막 별표해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공무원 시험도. 그럼 우리 공무원 시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출문제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15개는 꼭 맞아야 되니까. 근데 이걸 올해는 20개년인데 왜 제가 20 내지 21개년 기출이라 했냐면 한 해가 추가되니까 21개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오래된 문제는 빼니까
정확하게 20개년 기출문제집, 군무원 기출문제집이 될지 21개년 군무원 기출문제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군무원 기출문제가 보통 10월 달 정도에 이제 원고가 마감됩니다. 10월 달 정도에 원고가 마감돼서 그럽니다. 그래서 실전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교재 27년 대비 송성호 21개년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기출문제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직 9급 7급, 군무원 9급 7급, 국회 8급, 경찰 간부나 소방관부의 기출을 다 여기 포함돼요. 우리 군무원 시험과 친화적인 내용은 다 포함합니다. 군무원 21개년 기출에서 군무원 기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포함해서 이것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공고화 시키는 거면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동형을 통해서 예상 문제를 포함해서 또 공고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학습 전략입니다. 문제와 이론 내용을 이제 1년 커리에서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한 번 문제집, 그러니까 참고서에 있는 문제집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얘를 못 맞잖아요. 여러 번 반복을 함으로써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이론 내용의 순환 반복이에요. 결국은 반복이거든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렇게 썼겠습니까? 읽고 쓰고 외우자. 마지막에는 읽고 쓰고 외워야 돼요. 근데 뭘 외우고 뭘 써야 되고 쓰면서 외워야 되느냐를 공부를 해야지 하는 거죠. 그걸 가장 뭘 읽고 쓰고 마무리해서 외워야 되는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행정학 군무원에서 행정학 수업은 우리 해커스의 행정학 수업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커리를 꼭 좀 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하고 8월 달부터 내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재시생분들도 초시생의 마음으로 하신 분들이 제시했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많다는 것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봐왔습니다. 이게 1년간의 우리 군무원 행정학의 커리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합격의 결실을 꼭 이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